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에서 XAML에 대한 컴파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XAML을 미리 컴파일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XAML 자체가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지만 많은 XAML 관련된 뷰들이 하나의 페이지에 많이 모여 있게 되면 그들 간의 데이터에 대한 바인딩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가 상당히 느려질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잡한 UI 같은 경우에는 느려져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XAML을 미리 컴파일하고 이것을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XAML 컴파일레이션을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전에 작업을 했던 인크리먼트 카운터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인크리먼트 카운터 페이지는 별건 없고요. 인크리먼트 카운터 커맨드를 누르면 카운터가 늘어나거나 그렇게 작업하게 돼 있고요. 이 밑에 버튼에 보시면 체인지 메시지 커맨드가 있고요. 체인지 메시지 커맨드를 누르게 되면 특정한 작업을 하고 메시지를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레이블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로 가보시면 옵저버블 오브젝트로 되어 있고요. iTransient 서비스라고 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인젝트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모델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컨스트럭터에 Hello World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왔고요. 이것도 인젝트 한 겁니다. 인젝트 한 Hello World 클래스에서 execute라는 걸 실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ate time하고 Hello World가 찍힐 거예요. 현재 그렇게 되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message2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서 C# 코드로 만들어 놨다면 다 걸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멀은 C#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컴파일 하지 않는 이상 에러로 찾아내지 않고요. 런타임 시에 해당하는 게 무시되거나 또는 오류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런타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 컴파일레이션 타임에 저걸 잡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컴파일러 랭귀지가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용하지 못하면 그건 좋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는 컴파일을 제가 해볼게요. 자, F6번을 누르게 되면 저희는 컴파일을 하게 될 거예요. 컴파일을 해보시면 문제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컴파일이 될 거예요. 즉, 이 메시지2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 메시지2는 우리의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페이지의 뒤쪽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하인드 코드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자,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X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에서 뷰 모델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 뷰 모델이 아닌 녀석들은 에러를 검출하게 됩니다. 자, 다시 F6번을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페일드라고 뜨죠? 자, 데이터 타입 인크리먼트 카운터 뷰 모델에는 메시지2라는 게 없어요. 자, 메시지 인크리먼트 카운터 그 다음에 카운터 등등은 다 존재하는데 실제적으로 저 메시지2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로 잡아냅니다. X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increment counter view 모델을 데이터 타입으로 참조하겠다고 명령을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컴파일레이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컴파일에서 에러만 처리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컴파일레이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비하인드 코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애트리뷰트를 주시면 돼요. XAML compilation, XAML compilation options.compile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 increment counter 페이지가 자동으로 컴파일이 되고 이 increment counter 페이지로 접속하는 모든 앱의 내용들은 훨씬 빨리 처리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 F6번을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자, 에러가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메시지 2는 에러가 있으니까 줄여야겠죠. 자, 커멘트로 없애버리시고요. F6번을 다시 눌러보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제 정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전에 실행한 거랑 크게 차이가 있느냐 라고 하면 이 UI가 크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자, 실행이 됐고요. 클릭 미 체인지 메시지가 있죠. 자, 누르면 증가하는 거 똑같고요. 체인지 메시지에 의해서 초당 변경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복잡한 UI가 아니어서 그 정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한 10배 이상 빠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요. 아무래도 XAML이라는 텍스트에서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경이 되었으니 그 크기도 줄어들 거고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도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페이지에 필요한 페이지마다 모두 이 내역을 넣어야 할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셈블리 단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걸 막고요. 저희가 오히려 어셈블리 단위로 지정하기 위해서 해당 페이지로 가볼 거예요. 어디로 가볼 거냐면 appgemer이라는 데에서 비하인드 코드로 가셔가지고요. 이 상단에 내역을 넣어줄 수 있어요. 페이지에 넣은 것과 조금 다를 텐데요. 페이지에는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어셈블리라는 애트리뷰트를 주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 어셈블리라는 애트리뷰트를 줄 거예요. 자, 네임스페이스 위쪽에다가 줄게요. 자, 최상단에 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 assembly XAML compilation 이라고 되어서 저게 모든 페이지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페이지는 현재 assembly의 모든 페이지예요. 그러면 이 솔루션에서 MAUI app1 프로젝트의 모든 페이지는 XAML 페이지는 컴파일레이션 되어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컴파일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중에 근데 특정 페이지 같은 경우 다이나믹하게 XAML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런타임 중에 XAML을 다시 제너레이터해서 그 제너레이트된 XAML을 읽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페이지를 컴파일 해버린다면 유연한 이러한 동작을 할 수 없겠죠. 물론 퍼포먼스는 좀 떨어지겠지만 유연성을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런 페이지들은 컴파일레이션 하지 말고 스킵 하도록 해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스킵이에요. 자, 제가 increment counter 페이지만 스킵하겠다라고 하면 비하인드 코드로 가셔서 해당 페이지에 대해서 스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는 컴파일레이션 되지 않고 처리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XAML에 대해서 오류가 나왔을 때 컴파일레이션 타임에 미리 잡아낼 수 있고 런타임에는 퍼포먼스의 10배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Community Toolkit.MAUI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헤이버나 컨버터 등등 좀 많이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 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사용하기 편하게 하라고 커뮤니티 툴킷 안에 MAUI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둬서요. 그 안에다가 애니메이션이나 비헤이버, 컨버터 또는 커스텀 뷰, 그러니까 개발을 위한 그러한 내역들을 넣어놨고요. 단순히 사용할 수만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값들을 아주 심플하게 쓸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 라이브러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니지 누겟 패키지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볼게요. 자, 디펜던시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니지 누겟 패키지 저거 누르시고요. 커뮤니티 toolkit.MAUI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1.20이라는 버전이 있죠.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치가 될 테고요. 그리고 readme.txt가 자동으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builder use MAUI 앱이라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 using community toolkit.MAUI도 있고요. 그러면 MAUI program.cs로 지금 이동을 해서 그 내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앞쪽에서 builder.use community, 자, 복사를 할까요? 자, 뒤쪽에서 해야 되네요. 뒤쪽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Alt Shift F10번 눌러가지고 using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이 상단에 들어가져요. 그리고 XAML 페이지에서 XMLNS 네임스페이스로 툴킷을 지정해 주시고 이 네임스페이스를 연결해 주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에서 툴킷을 사용할 때는 이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MAUI 관련된 툴킷에 있는 비헤이버, 알러트, 그리고 컨버터 등등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알러트라고 해서 스낵바와 토스트 형태의 제멀 UI를 확인을 해 볼게요. 제멀 UI지만 제멀에서 이거를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쉽게도요. 나중에는 이게 제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 지금은 비하인드 코드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MAUI program.cs를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alert라는 거에서 스낵바에 대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스낵바는 여기 보시면 카운터가 있고 인크리먼트 카운터 커맨드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체인지 메시지 커맨드가 있어요. 이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인크리먼트 카운터 페이지랑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비하인드 코드에서요. 여기 보시면 스낵바 뷰 모델을 뷰 모델로 넣었고 스낵바를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 스낵바라는 걸 통해서 스낵바가 나오게 해놨어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스낵바도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 스낵바는 스낵바를 직접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스낵바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죠. 자, 기본 파라미터들인데 다 널 기본값으로 되어 있든지 기본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스낵바를 통해서 스낵바에 옵션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옵션을 넣어주는 것 말고 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으면 스낵바 옵션이란 걸 통해서 UI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하시고요. 메이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할 내역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그 메이크에 의해서 이제 만든 스낵바의 특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낵바를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일단 스낵바 페이지라는 거를 연결을 해 줄 거예요. appCL에서. 자, 원래 지금 오토 스캔이라고 되어 있던 거를 빼고요. 알러트라고 하시고, 제가 알러트라고 네임스페이스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헬로 월드 클래스가 아니고 스낵바, 원래 저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낵바 페이지를 올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스낵바 페이지 XAML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맨드는 그냥 인크리먼트 카운터 커맨드랑 연결되어 있고요. 클릭드에 보시면 on clicked 스낵바라 그래서 이 페이지의 비하인드 코드로 이동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커스터마이즈 스낵바를 호출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비하인드 코드에 보시면 이 두 가지 펑션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펑션을 처리하고 나서 뭔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일단 클릭미를 눌러보시면 밑에 스낵바가 나오고요. OK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체인지 메시지는 이 커스터마이즈 스낵바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클로즈를 누르면 알러트 박스가 하나 뜨고 OK를 누르면 끝납니다.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제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자, 클로즈를 누르면 올라오고요. 얘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있으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존재할 거고요. 제가 OK를 눌러야만 사라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낵바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낵바가 아닌 토스트 페이지, 토스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ppCL에서 스낵바 페이지를 토스트로 바꿀 거예요. 토스트 페이지로 바꾸고요. 다시 실행해 볼 겁니다. 자, 토스트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토스트 페이지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onClicked 토스트 또는 onClicked Customize 토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자, 페이지의 비하인드 코드에 가시면 스낵바 뷰 모델을 같이 바인딩 컨텍스트로 이용하고요. 토스트 메이크나 토스트 메이크의 뒤쪽에 몇몇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걸로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이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 적을 거예요. UI에 수정하는 게 뭐 듀레이션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네, 텍스트 사이즈 정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제머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UI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행된 내역을 확인해 볼게요. 자, 클릭미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토스트라고 뜨죠. 네, 원형이에요. 체인지 메시지 누르시면 빅 토스트라 그래서 글씨가 좀 큰 게 뜹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고요. 자, 얘는 반응하지 않죠. 다시 눌러봐도 얘도 반응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스낵바는 아래쪽에 사각형 형태로 아랫단을 다 차지하고 있는 바가 올라오고요. 토스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버튼 형태의 알림이 뜬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작업을 할 때 MAUI의 커뮤니티 툴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툴킷에서 비헤이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전에 .NET MAUI의 behavior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전 강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attached property, attached behavior, behavior generi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타일에도 behavior를 넣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behavior들은 동작을 사용하여 서브 클래스화하지 않고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서 동작이라는 게 behavior고요. 대신 기능은 behavior 클래스에서 구현되고 컨트롤 자체의 일부인 것처럼 컨트롤에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존성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behavior인데, 커뮤니티 툴킷에 많이 쓰는, 주로 사용하는 behavior들을 미리 정의를 해놨어요. 오늘은 캐릭터의 validation behavior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validation behavior, 제가 엔트리를 가지고 하나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제멀에 보시면 behavior 제멀, first 제멀이라고 했고요. 제가 툴킷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써서 MAUI 툴킷을 지정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야 한다고 했죠. 페이지에서 사용하려면. 그리고 뭐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 미리 정의를 해놨고요. 이 안에서 제가 엔트리를 하나 넣어서 플레이스홀더로 엔터 디지트, 그 블루로 색깔을 넣었고요. 툴킷을 통해서 캐릭터스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적용을 했어요. invalid 스타일은 이 엔트리가 캐릭터스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통해서 특정한 밸리데이션을 통과하지 못하면 invalid entry 스타일이라는 스타일이 적용이 되고요. valid 스타일은 통과하면 적용되는 스타일이에요. invalid entry 스타일, valid 스타일이 있죠. red고 이탈릭이 되고 14포인트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는 엔트리가 그린이고 볼드고요. 24포인트로 변경이 됩니다. 폰트 사이즈가요. 이 포인트는 아닐 거예요. 네, 그 장치의 독립적인 크기입니다. 그리고 플렉스를 보시면 validate on value change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엔트리에서 value를 입력할 때마다, 입력이 변경될 때마다 이 behavior가 동작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캐릭터 타입은 digit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minimum 캐릭터 타입 카운트는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자까지 돼야지 밸리데이션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자 이하는 안 되고 두 자 이후, 그러니까 세 자부터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이 되었고요. 엔터 디짓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문자를 넣으니까 자, 빨간색이 됐고요. 14의 크기이고, 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탈릭 형태가 되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숫자를 넣어 볼게요. 숫자도 자, 두 번째부터네요. 제가 아까 얘기를 잘못했어요. 미니멈 캐릭터 타입 카운터니까 두 자부터 valid라고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디짓이고 2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자 이상의 숫자가 있으면 그거를 밸리드하다고 판단을 하고 정상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유효성 검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자 이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하고 처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만 있게 되면 이렇게 에러로 표시가 되겠죠. 자, 하나라도 더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메일 밸리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메일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좀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메일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쓰고요. 이 뒤쪽은 필요 없으니 삭제를 할게요. 자, 이게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면, 자, 실행이 됐고요. 엔터 이메일이라는 거에 저희가 이메일이 아닌 형태를 넣으면 에러가 되겠죠. 그래서 invalid entry 스타일이 처리가 될 거고요. 이메일에 맞는 이런 형태의 이메일 형태가 되면, 자, 녹색으로 바뀔 거예요. valid entry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버튼이라는 걸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자, 버튼을 가지고 처리를 할 건데 event to command behavior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커맨드가 없는 애들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커맨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커맨드로 변환해서 커맨드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이벤트의 내역을 캡처해서 다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인터랙션 트리거가 있었을 건데 거기에서도 요거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그거를 작업해 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레이블과 버튼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에 바인딩 메시지를 넣을 거고 바인딩 클릭 커맨드를 넣을 겁니다. 자, 데이터 타입의 behavior first view 모델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뷰 모델의 내역이 없어서 에러가 뜰 거예요. 컴파일을 해보면, 자, 없다고 나오죠? 메시지도 없고 클릭 커맨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에러들이 잡힐 겁니다. 자, 먼저 하나씩 잡혀서 아마 메시지가 먼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뷰 모델로 이동한 이후에 뷰 모델에 내역을 넣어 볼게요. 뷰 모델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소스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할 거고요. observable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메시지하고 클릭 커맨드가 필요하잖아요. private string message라고 하고요. 상단에 observable property라고 애트리뷰트를 주시면 메시지는 처리가 될 거고요. 이제 클릭 커맨드를 해야겠죠. private void 클릭이라고 펑션을 만드셔가지고 펑션에서 메시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눌렸다 라고 할게요. 눌렀다, 눌렀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된 내역에 대해서 처리가 될 거예요. 지금 에러가 다시 또 났는데, 자, 에러가 난 이유를 제가 찾아볼게요. 네, 자, 클릭 커맨드가 지금 찾을 수 없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클릭 커맨드도 마찬가지로 릴레이 커맨드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줘서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 자, 문제없이 통과를 할 거예요. 리빌드를 해볼게요. 리빌드 솔루션. 메시지가 여전히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메시지가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F6번 눌렀는데 아무 작업 안 했어요. F6번 눌렀는데 정상적으로 다시 왔어요. 아마 코드를 소스 제너레이터에서 제너레이팅 하면서 약간의 오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뷰 모델에서 저희가 생성을 했죠. 메시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메일이 이전에 있었던 게 있고요. 아래쪽에 클릭 미를 하면 클릭 커맨드를 자동으로 이벤트 to 커맨드 비헤이버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자, 클릭 미를 누르면
눌렀다라는 게 커맨드로 전달이 되죠. 지금 이거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버튼의 커맨드를 연결한 게 아니고요. 버튼의 클릭 이벤트를 미리 후킹해 가지고 그 후킹한 커맨드를 클릭 이벤트를 클릭 커맨드에다가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벤트를 커맨드에다가 전달을 했다 해서 이벤트 to command behavior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작업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는 masked behavior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입력에 대해 포맷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이에요. 레이아웃이 정의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스크를 씌운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넣을 때 우리가 별표 문자나 이런 걸로 막아버리게 못 보게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문자열의 포맷을 특정 포맷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드 비헤이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엔트리를 통해서 할 거고요. 자, 제멀에서 다른 것들은 일단 삭제할게요. 자, 보기별로 좋지 않으니 삭제를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엔트리 비헤이버스의 툴킷에 마스크드 비헤이버 해가지고 xxx-xx-xx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패스워드는 false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마스크드 비헤이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1, 2, 3, 4, 5, 6, 7, 8을 한번 쳐볼게요. 1, 2, 3, 4, 5, 6, 7, 8, 9, 땡.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써놓은 요거에 따라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제가 0으로 바꿔볼까요? 0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0. 자, 0까지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0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포맷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마스크드 비헤이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마스크드 비헤이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스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걸 쓰는 게 아니고요. 저기 is password라는 거에 true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넣으면 이렇게 막히게 돼요. 아주 쉽게 패스워드에 대한 처리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커뮤니티 툴킷의 기본적인 비헤이버들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비헤이버들, 유용한 비헤이버들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MVU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들인 C# 마크업과 커밋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C# 마크업과 코멧이 어떻게 MVU 패턴을 구현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커뮤니티 툴킷에서 비헤이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맥스 랭스 리치드 비헤이버라는 거하고 멀티 밸리데이션 비헤이버, 뉴머릭 밸리데이션 비헤이버, 프로그레스 바 애니메이션 비헤이버, 그리고 required string validation behavior라고 해서 5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max length reached behavior는 input 뷰에서 허용되는 최대의 길이에 도달했을 때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도록 하는 behavior예요. 자, 말로 해보는 것보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알아보는 게 낫겠죠? 자, 엔트리와 레이블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엔트리로 하나 작업을 넣어 놓을 건데요. 플레이스 홀더는 뭐 어차피 뭐 이것저것 쳐라, start typing until max length is reached까지 넣으라는 얘기고, max length를 저희가 10을 넣어 놨어요. 그리고 툴킷에 max length reached behavior가 있고요. 그게 커맨드를 통해서 특정 커맨드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리치드 됐구나 라고 하면 레이블에다가 특정 메시지를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 세컨드 뷰 모델이란 거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세컨드 뷰 모델의 내역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소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버려도 MESSAG라고 하고요. observable property라는 애트리뷰트를 선언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메시지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커맨드도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private void max length reached라는 펑션을 만들고요. 메시지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최대 길이에 도달하였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작업을 하나 빼먹었죠. 여기에 저번에도 한번 잠깐 빼먹었던 것 같은데 릴레이 커맨드를 빼먹었네요. 자, 이걸 넣어 주셔야 되죠. 릴레이 커맨드랑 프로퍼티를 넣어 주시면 이제 max length reached 커맨드라는 걸 찾아낼 거예요.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게요. 자, 실행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고요. 제가 10개를 쳐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자, 최대의 길에 도착하였다. 길이에 도착하였다. 도달하였다 겠죠. 왜 길이 되는지 길이 바꾸고 한 리로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안 되네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자, 컴파일이 금방 됐고요. 다시 0, 1, 2, 3, 4, 5, 6, 7, 8, 9 라고 하면 최대의 길이에 도달하였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이런 식으로 max length reached behavior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multi validation behavior라는 거를 활용해 볼 텐데요. 여러 유효성 검사기를 결합하여 지정된 매개 변수에 따라 텍스트 입력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behavior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가셔서 요건 삭제하고요. 다시 엔트리로 몇몇 개를 넣어 줄 거예요. 엔트리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내역을 넣어 놓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툴킷에 멀티 밸리데이션 비헤이버가 있고요. 예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인밸리드 스타일과 밸리드 스타일이 있어요. 자, 스타일은 미리 정해 놨고 인밸리드 스타일은 14의 크기의 이탈릭 레드고요. 밸리드 스타일은 녹색의 볼드의 24 크기예요. 그리고 레이블은 자, 모든 레이블은 블루의 볼드의 24의 크기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엔트리니까 자, 엔트리는 엔트리에 맞춰서 뭔가 작업을 할 거고 여기에 있는 invalid entry style, valid entry style이라는 키값을 통해서 처리하겠죠. 여기에 다 연결해 놨어요. validate on value changed라는 거는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엔트리의 값이 변화할 때마다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툴킷에 behavior를 이렇게 줬고요. 툴킷 validate에 대해서 digit validation이라는 네임을 줘서 characters validation behavior를 썼어요. multi validation behavior 밑에 character validation behavior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멀티 밸리데이션 밑에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추가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트, 그 다음에 미니멈 캐릭터 카운트는 1, 꼭 한자는 디지트, 숫자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에 스트롱 타입 패스워드 같은 걸 지정할 때 이걸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디지트 한자고요. 어퍼케이스 레터도 한자가 이상 있어야 되고요. 심볼 밸리데이션이라 그래서 이런 기호들도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라도 8캐릭터, 8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 이 패스워드가 저거에 따라서 일단 1이라는 걸 넣고요. 아직 한자라 의미가 없죠. 이제 어퍼케이스 A를 넣고 그리고 나서요. 심볼인 느낌표를 하나 넣고요. 나머지는 8자가 될 때까지 2, 3, 4, 5, 6이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8자가 되어서 8자가 지금 넘었나요? 8자죠. 자, 8자가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밸리데이션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밸리드 엔트리 스타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 밸리데이션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볼 건요. 뉴머릭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볼 거예요. 뉴머릭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는 텍스트 입력이 유효한 숫자 값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비헤이버예요. 자, 이번에 요 녀석들 삭제하고요. 다시 엔트리를 하나 넣을 겁니다. 이번에는 뉴머릭 키보드가 뜨도록 할 거고요. 비헤이버에 보시면 툴킷 뉴머릭 밸리데이션 비헤이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밸리드 스타일과 밸리드 스타일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렉스에 보시면 validate on value changed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hange 되면 하겠다는 거고요. 미니멈 밸류는 1로 놓고요. 맥시멈 밸류를 100으로 놔서 자, 저게 이제 이 이상이 되면 에러가 되도록 되는 걸 거예요. 1보다 커야 하고 100보다 적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맥시멈 데시멀 플레이스는 2자리잖아요. 2자리 이상 되지 않도록 해놨어요. 자, 이거를 한번 저희가 처리를 해 볼게요.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실행이 됐고요. 뉴머릭 밸리데이션 이 밑에 키패드 보시면 이 뉴머릭에 대해서만 나왔죠. 0, 1, 2, 3, 4, 5, 6, 7, 8, 9 그러면 1.2 같은 경우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다 통과한 걸로 될 거예요. 자, 2자보다 크게 가져가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들 다시 12까지는 될 거고 123은 또 안 될 거예요. 다시 0.1도 안 되죠. 1보다 작기 때문이에요. 0.99도 안 됩니다. 자, 5는 될 거예요. 그런데 52까지 되는데 523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맥시멈 데시멀 플레이스에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1.2는 되고요. 1.23까지 돼요. 아마 이 23까지를 제가 생각하기에 맥시멈 데시멀 플레이스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소수점 뒤에 두 자리까지. 그래서 236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12.3까지 하면 또 마찬가지로 되네요. 12.369. 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마 뒤쪽 소수점 자리나 앞쪽 정수 자리가 2자리까지 처리되도록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걸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레스 바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현재 프로그레스 값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된 값으로 프로그레스 바의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프로그레스 바 애니메이션 비헤이버라고 하고요. 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execute 커맨드에 의해서 프로그레스가 변경이 될 겁니다. 뷰 모델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뷰 모델이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 저와 함께 한번 해 볼게요. 세컨드 뷰 모델로 가셔서 자, 메시지하고 맥스랭스만 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는 프로그레스라는 거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private 또 똑같이 private 더블 형태로 프로그레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 놓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observable property라는 애트리뷰트를 적용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rivate void execute 라는 거를 할 건데요. 자, 여기 execute에서 계속적으로 프로그레스를 증가시킬 겁니다. 자, 슬립을 주고 증가시키는 형태로 할 건데 슬립보다는 타스크 딜레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싱크 어웨이트를 활용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UI에 멈춤이 없이 자동으로 비동기적으로 프로그레스 바가 증가될 수 있겠죠. 자,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싱크 어웨이트를 이용할 겁니다. 어싱크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언했던 프로그레스를 증가시켜 줄 거예요. 자, 프로그레스는 0.0d부터 시작해서 await task.delay 500ms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뒤부터 플러스는 해서 0.1씩 증가를 시킬 거예요. 2, 3, 4, 5, 6, 7, 8, 9, 10. 자, 그러면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딜레이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맨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릴레이 커맨드 추가할 거고요. 컨스트럭터에서 기본 값을 줄 건데요. 0.0d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작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요 밑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프로그레스 바인데 프로그레스 바가 지금 여기요. 여기가 지금 프로그레스 바입니다. 요 녀석을 아마 실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할 건데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execute를 눌러 볼게요. 누르면 지금 보이시죠? 네. 끝까지 500ms씩 동작을 하면서 프로그레스 바가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execute 누르면 또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레스 바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프로그레스 바 애니메이션 비헤이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quired string validation behavior라는 게 있어요.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헤이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MAUI를 가지고 밸리데이션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혹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required string validation behavior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엔트리를 이용해서 required string validation behavior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validate on value changed라고 플래그에 되어 있고 invalid style, valid style 똑같이 또 있어요. 그리고 required string 보시면 012340이라는 문자열이 required로 되어 있잖아요. 저게 있어야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exact match라는 거는 이게 펄스 값이면 이게 contain만 돼 있어도 되고요. 펄스가 아닌 true 값이면 이게 항상 요 012340 이외의 문자들이 있으면 다 invalid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exact match 이거는 true로 돼 있어요. 기본 값이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고 제가 345가 아니고 0이라고 하면 이때부터 valid 처리가 될 거예요. 자, exact가 펄스라서 다 될 거고요. 저걸 true로 바꾸고 바로 적용이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적용이 됐네요. 이때는 012340일 때만 처리가 될 거고요. 포함된다고 해서 처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처음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글자를 중간에 넣어버리면 앞에 넣거나 뒤에 넣거나 이래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를 다시 펄스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넣게 되면 이때는 통과가 되겠죠. 하지만 문자열 중간에 넣게 되면 안 되겠죠. 항상 required string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012340이라는 패턴이 있으면 처리가 될 거고 012340이 없으면 처리가 안 될 거예요. exact match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뮤니티 툴킷의 behavior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set focus on entry complete behavior라는 거하고 text validation behavior, URI validation behavior, user stop typing behavior라는 걸 사용을 해볼 거예요. set focus on entry complete behavior를 먼저 볼 건데 항목에 어떤 타입이 완료되고 나서 비주얼 엘리먼트에 포커스를 주는 behavior예요. 그러니까 특정 비주얼 엘리먼트로 포커스가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하는 거죠. 엔터 같은 거 눌렀을 때 뭐 내가 네임 텍스트 필드에 있다가 엔트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에이지 필드로 엔터를 누르면 이동이 되고 다시 엔터를 누르면 그 밑에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성별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동, 포커스의 이동을 해주는 비헤이버가 있습니다. 이게 set focus on entry completed behavior예요. 자, 그걸 한번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넣으시면 엔트리에 대한 내역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set focus on entry complete behavior next element로 reference entry 2를 줬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 name으로 이동,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트리 4까지 가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여기서 엔트리 아무거나 넣고 엔터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도 엔터를 누르면 이동을 해요. 원래 제가 보기에는 요 녀석들 또는 요 녀석을 눌러도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동을 하는지 볼까요? 이동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녀석들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버그인지 아니면 의도한 동작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를 가지고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iOS에서 키보드가 어디 있어요? 키보드 안 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할 텐데 이 터치패드, 우리가 원하는 터치패드에서 동작을 안 한다는 게 좀 애매하네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변경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버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 밸리데이션 비헤이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또 밸리데이션이에요. 왜 이렇게 밸리데이션이 많지 하실 수 있는데, 밑에 다음번에 할 것도 URI 밸리데이션 비헤이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밸리데이션 비헤이버 두 개를 한꺼번에 확인해 볼게요. 일단 지금 이 셋 포커스 관련된 밸리데이터를 지우고요.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두 개의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밸리데이션 비헤이버를 먼저 볼 건데, 지정된 매개 변수에 따라 텍스트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헤이버예요. 그냥 일반적인 비헤이버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스트링이나 텍스트에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URI 같은 경우가 아마 우리가 Regular EX 이용해서 그 문자열의 패턴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미리 정해진 비헤이버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Relative, 저 URI kind 보시면 Relative or Absolute라고 되어 있어서 그 URI가 종류가 뭐 예를 들어서 absolute,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relative 된 URI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URI예요. URI이기 때문에 뭐 웹 URL 말고도 파일에 대한 URI가 될 수도 있고, 그거와 맞는 모든 스키마는 통과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텍스트 밸리데이션 비헤이버, URI 밸리데이션 비헤이버 있죠? 텍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 같은 경우 저희는 미니멈 랭스와 맥시멈 랭스를 뒀죠? 그래서 1 넣고, 자, 맥시멈 넘어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니멈 랭스를 2로 바꿔볼게요. 1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 하나만 넣으면, 자, 빨간색 표시죠. 두 개 넣으면 그린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0자를 넘어가면 또 빨간색으로 invalid entry 스타일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URI validation behavior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일반적인 문자를 넣으면 그냥 정상 처리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안 되는 거지? 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http, 자, 이렇게 URI에 조금 떨어지는 뭔가를 쓰게 되면 에러 처리가 됩니다. Relative or Absolute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건 URI라고 처리해서 통과를 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URI가 다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자열이 다 되네요. 이런 식의 뭐 세미콜론, 콜론 들어가는 것만 문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자, 이런 거는 URI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네요. 이것도 URI 아니게 인식을 하고요. 이 기준이 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URI 밸리데이션 비헤이버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스탑 타이핑 비헤이버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입력 항목을 중지할 때 사용자가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도록 하는 비헤이버예요.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뭐 어떤 그 서치 키워드를 쳤어요. 그리고 내가 잠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서치에 대한 어떤 내역들을 아래로 쭉 드롭박스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의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키워드에 대한 서치 내역을 한 1초 동안 타이핑이 없으면 자동으로 아웃풋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작업을 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걸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요 레이블 다 지우고요. 유저 스톱 타이핑 비헤이버라는 걸
사용하시고요. 서치 커맨드하고 메시지를 이용할 거예요. 1초 후에 이 커맨드가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 투 커맨드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벤트 투 커맨드는 우리가 어떤 동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 클릭에 대해서 커맨드로 바로 트리거가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몇 초에 얼마 정도 지나면 어떻게 적용이 된다, 이런 거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 매뉴얼에 보시면 나오는데, 여기에는 1000ms 1초 뒤에 미니멈 랭스는 3개 이상이어야 하고요. should dismiss keyboard automatically는 이제 포커스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키보드를 자동으로 해제한다고 뭐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왜 그렇게 지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래서 이 1초 그리고 3개 이상 미니멈 그리고 자동으로 그 포커스를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뷰 모델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았죠. 저 선언만 해놓고 뷰 모델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뷰 모델에 저 서치 커맨드와 이 메시지를 넣어 볼 거예요. private string 또 똑같이 메시지라고 하고요. 애트리뷰트 소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는 프로퍼티를 넣어 놓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소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커맨드에 대해서도요, void search까지 펑션을 만들고요.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내역은 데이트 타임을 넣고, 자, now 지금 넣고요. 뒤쪽에다가 search 결과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릴레이 커맨드를 위쪽에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원하는 작업은 다 됐어요. 데이터 타입은 뷰 모델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시면 이렇게 유저 스탑 타이핑 비헤이버가 있어요. 제가 Q 누를 때는 하나기 때문에 1초가 지나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W, 자, 두 자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죠. 자, 그러면 E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나오죠? 나오면서 should dismiss keyboard automatically에 의해서 unfocus 돼버렸어요. 다시 넣고요. F 넣으면, 자, 여기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H, 자,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다시 하나 지워보고 또 지워볼게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지금은 업데이트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자보다 작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헤이버에 대한 내역들은 알아봤어요. 뭐 이것보다 더 많은 비헤이버가 있고 앞으로도 더 추가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 일관성이 있어요. 프로퍼티들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